안녕하세요. 박헌진 통합과학연구소 연구조교 박준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그림과 같이 포물선 궤적을 그리면서 낙하하게 되는데요. 이를 우리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의 운동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물체에 가해지는 R자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속도는 일정하며 가속도는 0인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도 v0만큼의 속도를 일정한 값으로 유지하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운동의 관계식은 v는 v0, s는 v0t와 같이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연직 방향 성분의 운동은 처음에는 속도가 0이었다가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증가속도 운동을 보입니다. 즉, 중력이라는 R자 힘에 의해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증가속도 운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이며 이를 우리는 알파벳으로 g와 같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약 9.8m/s 제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연직 방향 물체의 운동의 속도와 이동 거리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시간 속도 그래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다면 수평 방향의 시간 속도 그래프는 처음 물체를 던진 v0의 값으로 일정한 이런 수평한 이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연직 방향의 물체의 운동은 가속도가 g로 일정하며 처음 속도가 0이므로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g로 일정한 그래프의 운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t초 동안에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t초까지의 그래프의 밑면적의 넓이가 되므로 이 값은 s는 v0t가 될 것이며 연직 방향의 이동은 연직 방향으로 t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밑면적 삼각형의 넓이가 되어 2분의 1 gt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의 운동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으며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 연직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자유낙하 운동에서 지면 도달 시간과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t초일 때 수평 성분과 연직 성분의 속도는 우리가 수평 성분을 vx, 즉 x축 방향의 성분, 연직 성분은 vy, y축 방향의 성분으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평 방향 성분은 일정한 속도를 가지므로 vx는 v0를 일정한 값을 가진다 라고 할 수 있으며 수직 방향 성분은 vy는 gt와 같이 나타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높이 h인 지점에서 낙하시켰을 때 걸린 시간, 지면 도달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지점에서 수평 방향으로 v0만큼의 속도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체는 그림과 같은 궤적으로 낙하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h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물체는 지면에 도달하기까지 연직 방향으로 낙하하는 동안에 물체는 운동하므로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 동안 물체는 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데 걸린 시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높이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아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은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2분의 1 gt제곱의 이동거리가 물체의 높이 h가 되는 시점에서의 물체의 시간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데 걸린 시간 t는 g분의 2h의 루트 값이 됩니다. 이를 우리는 지면 도달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도 지면 도달 시간만큼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물체가 수평 방향에 도달한 거리 r은 이 지면 도달 시간의 처음 속도 v0를 곱한 값이 됩니다. 한편 이 지면 도달 시간 동안에 물체는 연직 방향으로는 계속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x축과 y축 방향의 성분의 속도를 비교해 보면은 수평 성분의 속도 vx는 여전히 v0의 값을 가지게 되고 수직 성분의 속도 vy는 gt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면 도달 시간 t 그리고 낙하한 높이 h 그리고 수평 도달 거리 r 그리고 지면에 도달했을 때의 물체의 연직 성분 속도 vy를 비교해 보면은 다시 낙하거리 h에 따른 지면 도달 시간 t, 수평 도달 거리 r, 그리고 수평에 도달했을 때의 물체의 연직 성분 속도 vy를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h가 만약에 처음 높이에서 4배가 된다고 했을 때 t는 h의 루트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시간은 1대 2가 되는 것이죠. 이때 수평 방향의 도달 거리 r은 v0t와 같이 나타나므로 t에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t가 1대 2가 되었을 때 수평 도달 거리 또한 1대 2가 되는 것이죠. 같은 방식으로 수평에 도달했을 때 연직 성분의 속도 또한 vy는 gt이므로 vy는 t에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t가 1대 2가 되었을 때 vy 또한 1대 2가 되는 것입니다. 즉 아래에 있는 세 가지 물리량, 지면 도달 시간, 수평 도달 거리, 그리고 연직 성분 속도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낙하 높이 h와 지면 도달 시간 t는 t가 루트 h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h가 t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경우에는 이런 지면 도달 시간, 수평 도달 거리 또는 지면에 도달했을 때 연직 성분 속도와 같은 물리량들을 일부 제시하면서 이들 물리량 간의 비례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문제에서 이러한 자유낙하 운동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m인 점 A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B를 통과하여 C를 지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B, C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각각 2m, 1m인 점입니다. 네. 이때 B에서의 물체의 속력을 B라고 할 때 C에서의 물체의 속력을 구하시오가 문제에서 묻는 문항입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낙하하는데 낙하 거리는 1m가 되고 A에서 C까지 낙하하는데 낙하 거리는 2m가 됩니다. 따라서 앞서 저희가 h는 2분의 1 gt 제곱이며 t는 루트 g분의 2h라고 했을 때 a와 b의 h는 1대 2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t는 1대 루트 2의 관계를 맺게 되고 따라서 이 낙하한 높이에 도달했을 때의 물체의 연직 성분의 속도 vy는 t의 비례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1대 루트 2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다시 기억하셔야 할 게 이 t와 vy가 비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의 이유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 면직 방향 성분의 속도 vy는 gt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가 B까지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A가 C까지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B가 1대 루트 2이므로 정정하겠습니다. A가 B까지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A가 C까지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B가 1대 루트 2이므로 마찬가지로 그 낙하 지점에서의 물체의 속력 또한 1대 루트 2가 되는 것입니다. B지점에서 물체의 속력을 V라고 하였으므로 우리는 C지점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이 B의 루트 2배를 한 루트 2V로 나타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가볍게 물체의 낙하 거리와 낙하 속도 그리고 낙하 시간 사이의 상관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에서 어떤 특정한 물리량이 제시되었을 때 다른 물리량은 어떤 비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물체 A를 높이가 4h인 곳에서 가만히 놓고 이후 B를 잠시 높이가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두 물체가 낙하하여 동시에 바닥에 닿았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문제에서는 A를 먼저 4h인 높이에서 놓은 다음에 잠시 후에 물체 B를 높이가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A가 낙하하고 있던 도중에 B를 높이 h인 곳에서 낙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두 물체가 낙하하여 동시에 바닥에 닿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물체가 동시에 바닥에 닿은 경우를 먼저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두 물체가 동시에 바닥에 도달했을 때 A는 4h의 높이로부터 낙하한 경우이고 B는 h의 높이에서부터 낙하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A와 B가 낙하한 낙하 거리 h의 B는 4대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h는 2분의 1 gt 제곱이며 t는 루트 g분의 2h였다라는 관계식을 통해서 A와 B가 낙하한 시간 t의 B는 2대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B가 낙하한 시간이 tB라면은 A가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은 2tB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통해서 B가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을 tB라고 놓고 A가 낙하한 시간을 ta라고 했을 때 이 ta는 tb의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B를 놓는 시점은 두 물체가 동시에 바닥에 닿는 시점에서부터 tb초 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tb초 전의 물체의 위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A는 처음 위치보다 낮아진 위치에서 계속해서 아래로 낙하하고 있는 상황이고 B는 아직 정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B가 지면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h입니다. 그렇다면 A가 이 순간 지면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몇이 될까요?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A가 처음 시점에서부터 이 시점으로 올 때까지 총 몇 초 이동했는지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는 지면에 동시에 도달하기 전 B가 낙하한 시간이 tb초이므로 이는 B가 낙하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 이 시점에서 B는 정지 상태에 있고 A는 아래로 낙하하는 중입니다. 이때 아래로 낙하하는 A가 낙하한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A가 처음으로부터 몇 초 후에 지금 이 그림의 상태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A가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은 2tb초였고 B가 낙하한 시간은 tb초였기 때문에 지금 낙하하기 이전 tb초 전의 이 상황은 A가 tb초 낙하하고 난 후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즉 A가 tb초 먼저 낙하한 후 그 다음에 B가 같이 낙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B가 낙하한 시간 tb초, A가 낙하한 시간 2tb초의 시간이 흘러 지면에 A와 B가 동시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A는 4h 높이 4h인 지점으로부터 t 비초 동안 낙하하였기 때문에 이 낙하한 높이는 h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순간 지면으로부터 A의 높이는 4h에서 h를 뺀 3h가 되는 것이죠. 네, 이 높이가 h인 이유는 t 비초 동안만 이동했기 때문에 앞서 B가 낙하한 시간 t 비초 동안에 이동할 경우 2분의 1 GTB 제곱이 h임을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t 비초 동안 낙하한 A의 낙하 거리는 h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B를 놓은 순간에서의 A의 높이는 3h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두 공 A와 B를 각각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2h와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A와 B가 자유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m과 2m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낙하거리 h가 2대1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h는 2분의 1 GT제곱과 t는 루트 g분의 2h라는 관계식을 통해서 물리량 간의 상관관계, 비례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낙하한 높이 h입니다. h는 a와 b가 서로 2대1의 관계에 놓여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낙하한 시간 t는 루트 2대1의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t와 지면에 도달했을 때의 A와 B의 연직 방향 속도 vy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vy 또한 루트 1의 1이 될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면에 도달했을 때 순간에 A와 B가의 물리량을 비교했을 때 첫 번째 속력은 A가 B보다 루트 2배 더 크므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운동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으로 넘어가 보기 전에 질량의 B는 A가 B와 1대2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지면에 도달했을 때의 물체의 운동량 PY는 M과 BY의 곱이되므로 이 비례는 루트 1의 2의 비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1대 루트 2이므로 지면에 도달했을 순간 A와 B의 운동량을 비교하면 B가 A보다 루트 2배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선지는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력의 크기는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 중력의 크기는 이 물체의 질량과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므로 중력의 크기는 곧 질량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질량은 B가 A의 2배가 되므로 중력의 크기는 A보다 B가 더 큰 물리량입니다. 따라서 디귿 또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낙하 거리 h와 그에 따른 지면 도달 시간 t와 같은 관계식을 구할 수만 있다면은 이를 토대로 다른 물리량들의 비례 관계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두 물체의 운동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체 ABC를 각각 지면으로부터 높이 2h, 2h, h인 곳에서 같은 속력 V로 던진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A는 연직 위 방향으로 B와 C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던지는 모습입니다. 지면에 닿기 직전에 A, B, C의 속력을 각각 VA, VB, VC라 할 때 VA, VB, VC를 옳게 비교한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A와 B를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A는 위쪽으로 속력 V로 던진 것이고 B는 아래쪽으로 속력 V로 던진 것이죠. 그러나 A는 위로 V의 속력으로 던졌을 때 위로 어느 순간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A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에서의 A의 연직 방향 속도는 아래로 V의 속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A가 2h 높이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처음 가지고 있었던 속력 B는 속력 B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총합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가 B의 속도로 의해서 얼마간의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그 높이로 되돌아왔을 때의 물체의 속력은 처음의 속력 B와 같은 값을 가져야 하므로 아래 방향으로 V의 속도로 낙하하는 B의 운동과 같은 운동을 하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에 A와 B의 속력은 서로 같아지게 됩니다. 네, 이 값이 B가 되는 이유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B와 A의 속도가 같으므로 이 B 값이 C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속력 B로 B와 C의 속도가 같았지만 B의 낙하 높이는 EH이고 C의 낙하 높이는 CH입니다. 즉 B가 C보다 더 오랜 시간 낙하하게 되는 거죠.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B가 C보다 더 크기 때문에 B와 C는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TB와 TC는 TB가 더 크기 때문에 GTB, 즉 물체의 가속에 의해 가속도 G에 의해서 물체의 속도가 변화된 변화량은 GTB가 GTC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즉 B가 C보다 속도의 변화량이 더 커지게 되므로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C의 속력은 B의 속력보다 더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A, B, C를 옳게 비교한 값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박헌신 통합과학연구소 연구조교 박준동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은 자유낙하 운동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와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 둘 다 모두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낙하한 거리 h, 즉 높이와 관계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높이 h를 통해서 지면 도달 시간 t와 수평 도달 거리 r, 그리고 지면에 도달했을 때의 물체의 속력 v, y를 서로 비례 관계를 나타내면서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물리량 간의 비례 관계를 통해서 A와 B의 운동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니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